자, 71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아직 영상 올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지수함수에서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기본 꼬라지인 경우는 양 경계값을 넣어서 큰 거 작은 거 최대 최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수 형태가 2개 이상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치환해서 2차 함수로 바꿔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9번하고 10번은 이제 어떤 형태냐면요. 지수 자리에 2차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때 최대 최소 값을 구해봐라. 요건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 2차식이기 때문에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최대가 얼마냐 최소가 얼마냐를 구해서 집어넣어갖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이 야는 2라서 증가하고 얘는 4분의 1이라서 감소하는 형태인데 좀 어렵게 나오면 밑까지 생각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밑이 2지요? 그럼 증가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y는 2에 지수가 뭔가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네모라고 바꿔버립시다. 요 네모에 해당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얘가 가진 함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건 요때지? 요때 가지는 y 값이 최소가 되는 거고 요때 가지는 y의 값이 최대가 됩니다. 즉 네모 안에 들어가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를 가지고 크면 클수록 최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경우 네모의 값이 작을수록 전체도 최소를 가지고요. 클수록 최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네모 자리 2차 함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제일 작을 때 얼마냐 제일 클 때가 얼마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2차식만 딱 뜯어오자. 2차식을 네모라고 보시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봅시다. 얘는 x 범위 없지요. 그러면 2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이거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자, 최대는 꼭지점에서 가지지만 최소는 밑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는 최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를 넣으면 최대값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도 최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해서 x 갖고 있는 거 끊어내고 2차 함계수로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뒤로 빼시고 중간에 절반의 제곱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네모라는 값은 마이너스에 여기서 여기까지 x 마이너스의 전체 제곱 될 거고 플러스 1에 플러스 1을 하니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요게 1,3이 된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그럼 최대로 얼마를 가집니까? 꼭지점의 y좌표 3을 가집니다. 최소는요? 몰라요. 왜? 이건 계속 내려갈 거니까. 따라서 네모가 가지는 값 중에서 우리는 제일 위에 있을 때 네모의 값이 얼마가 된다? 이게 최대값으로 3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거 네모 친 거에다가 3을 집어넣어. 우리가 원하는 건 y는 2의 네모 제곱이었던 거고 이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3이 되더라. 2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8이죠. 그래서 최대값 이거 8이란 얘기예요. x값은 얼마일까요? 여기 x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여기가 네모 값이 최대가 3이 되더라. 그래서 x의 값은 요 값, a의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하고 b하고 더한 값은 1 플러스 8에서 답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그래서 지수 자리에 들어있는 2차식을 네모라고 처리하시고요. 처음에 지수함수를 푸는 게 아니에요. 네모라고 치고 이 2차 함수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2차 함수가 제일 클 때가 얼마냐? 제일 작을 때가 얼마냐? 그런데 9번 문제는 x의 범위가 없으니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겠네. 그래서 지수 자리에 있는 거 정리 쫙 해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x가 1일 때 y의 값은 3으로 나오더라. 근데 이건 y가 아니라 네모의 값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일 때 네모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자. 그럼 2의 세제곱 8이 되는데 이게 전체 지수함수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x의 값은 요 꼭지점의 x좌표 1이 x가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지만 일단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하고 그걸 집어넣어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쉽진 않고요. 또 어쩌다 보면 생각보다 조금 할만하기도 해요. 어차피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그까진 쉬워. 근데 나중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x가 a일 때 최대값 뭘 가지고 x가 뭐 b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그러면 언제 최대를 가진 최소를 가진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 그 전까지는 지수 자리에 2차 함수가 가지는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도 비슷한데 이제는 x 범위가 주어집니다. 자,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8 이걸 그냥 y라고 잡을게요. 그럼 y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인데 자, 지수 자리가 2차 함수로 되어 있어.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걸 네모라고 처리해버리자고. A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용이 뭐가 되냐면 밑이 4분의 1 0과 1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잖아. 그럼 A부터 B까지 요 네모의 범위를 잡아본다면 네모의 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가장 큰 값 최대를 가지고요. 네모에 들어갈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면 오히려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네모가 가장 작을 때 전체는 최대값, 네모가 가장 커졌을 때 전체는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자?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를 일단 구해놓고 생각을 하자. 네모는 우린 네모를 요거를 이제 네모라고 잡았고 x값의 범위가 1부터 4까지가 되더라. 요 위에는 필요 없고 2차 함수부터 푸는 거야. 그러면 x 갖고 있는 거 끊어냅니다. 마이너스 뽑아서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 뒤로 뺐어요. 중간에 거 절반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됐지? 그러면 네모라는 값은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x-3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8을 하니까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x의 범위는 여전히 1부터 4까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요거는 2차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네요. 꼭지점의 좌표가 3,1입니다. x가 3일 때 네모의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3,1.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아까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부터 4까지로. 그럼 꼭지점의 x좌표 3은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3에서 1까지는 2칸, 3에서 4까지는 1칸이기 때문에 1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네. 여기가 x 1으로 보면 되고요. 4는 3하고 좀 가깝네. 여기가 x는 4라고 보시면 요 사이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가 됩니다. 누구의? 네모의. 그래서 네모의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을 때 y의 값 1이 되고요. 네모의 최소값은 뭐 3에서 멀리 떨어진 놈이지요. 더 밑에 있는 요거 값 x다 1 넣으면 되겠지요.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도 이거 전체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지 뭐 x가 얼마일 때 최대, x가 얼마일 때 최소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면 지수 자리에 들어갈 최대 최소 구했잖아. 이걸 그냥 이제 네모에다 갖다 때려 박어. 자, 처음에 주어졌던 함수는 4분의 1의 네모 제곱이었는데 이 네모에 들어갈 값 중에 제일 클 때가 1이 하나가 있고 4분의 1에 네모 자리에 들어갈 값 중에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3이 있다.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이고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지수는 역수 4의 세제곱 64 되겠네요. 두 개 중에서 큰 거 최대값 64, 두 개 중에 작은 거 최소값 4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원래대로 하자면 이거 어떻게 되면 네모에 가장 큰 값을 넣었더니 오히려 어떻게 돼? 최소값이 되고 네모에다 가장 작은 값을 넣었더니 어떻게 돼? 오히려 제일 큰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작을수록 큰 값, 클수록 작은 값. 근데 요게 아직까지 이해가 좀 힘들 것 같으면은 일단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자?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서
네모 쳐놓은 거에다가 통째로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걸 최소다라고 한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되겠지요? 일단 요 비슷한 거 연습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라고 감을 잡으시고 요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부교재 있잖아요. 초록색 책자 진도 나간 거 맞춰서 문제 꼭 풀어주시고 연습하세요. 됐죠? 그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쌤, 이거 영상 11번. 11번은 2학년 건 기억하는데 1학년 거 기억 못해서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1-x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보는 순간 여러분 이거 못 풉니다. 왜냐?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든. 이거는 산술기하평균입니다. 와, 그 이름도 위대한 산술기하평균. 공식도 기억 잘 안 나지요? 산술기 어떻게 구합니까? 무슨 풀마 양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은 A 크거나 같습니다. A 2루트 AB AB. AB 맞췄다. 원래는 이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갈까요? 복습 삼아서. 산술기한 너가 수능 칠 때까지 외워야 된다. 산술기한 언제 사용합니까? 산술기한 언제 쓰지? 값을 구할 어떤 값을 구할 때? 최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좀 더 정확하게 가자면 더한 거의 최소값, 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할 때 쓰는 것이 산술기하야. 근데 우리는 그냥 최대, 최소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산술기하다고 생각해도 크게 상관없어. 근데 최대, 최소는 언제 발생을 해? 얘는 좌변, 우변,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 최소가 발생한다.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해? 더하는 거 A와 B 두 개가 서로 같아졌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오히려 문제 풀 때 가면 갈수록 산술기하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도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에서 두 개 더한 값이 2루트 AB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합의 최소,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건데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다. 최대, 최소는 좌변, 우변이 같아져서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 최소가 발생하고요. 등호가 성립하려고 하면 더하고 있는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졌을 때 등호가 성립해서 결국 최대, 최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산술기하인데 이 문제를 산술기하를 여러분이 적용하기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는 양수란 조건이 나와야 산술기하를 쓴다라고 이미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 어디에도 양수란 조건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왜? 2의 x제곱하고 2의 1-x제곱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 꼬라지잖아. ax제곱.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공중에 떴네? 무조건 양수네?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뭐 여기 있는 플러스는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없어진다 치면 마이너스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야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지? 감소하는 거지? 그래도 여전히 공중에 떴으니까 양수 되겠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입니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지수함수니까 x축 위에 떠있기 때문에 얘들은 무조건 양수라는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산술기하를 쓸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기까지 오고 나면 그 다음 문제 특별한 거 없습니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1-x제곱은 당연히 크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뭐보다? 2루트 ab.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되지요? 2의 곱하기니까 치수끼리 더하면 되지요? x하고 마이너스 x하고 사라지고 누구 남습니까? 2의 1제곱. 따라서 2루트 2랑 같아졌을 때 야가 뭐를 가진다?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최소값은 2루트 2가 되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산술기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을 때는 지수가 이게 뭐 지수가 됐든 뭐가 됐든 루트 안에 들어갔을 때 곱한 이 값이 문자가 남지 않고 숫자로만 구성되게끔 될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야하고 야하고 곱했는데 x가 안 없어지고 남아있다. 그러면 숫자 값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둘을 곱했을 때 뭔가 우리가 이제 숫자 값이 나오도록 약분돼서 뭐가 사라지거나
이렇게 지수 법칙을 이용했는데 플러스 x 마이너스 사라지고 2의 1제곱 숫자로만 나타나는 이런 경우라야만 가능합니다. 됐지요? 산술기가 쓰는 문제. 내가 학교 쌤이라면 야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인마는 산술기에다 좀 더 섞어놨으니까. 1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야의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번의 확장판이니까 쌤 4x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 산술기하 쓰고요. 2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산술기하 써갖고 얘 제일 작을 때 얘 제일 작을 때 더해갖고 두 개 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4x제곱 2x제곱 제곱관계 있지요. 그치? 이거 치환해서 2차 함수로 바꿔갖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냐면 y는 4x제곱이면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순서 바꿔서 2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야의 제곱 더하기 야의 제곱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치환해서 하셔도 되고요. 좀 보기 어려우면 치환해서 하시고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치환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A라고 보고 요걸 B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게 함수식이 어떻게 되면 y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B다라고 될 겁니다. 자, 이걸 곱셈고시 변형을 쓰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y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AB가 되는데 여러분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역수관계지 않습니까? 2x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다 똑같은데 여기 마이너스 실수만 있어. 역수네? 그럼 야랑 야랑 곱한 값은 얼마 될까? 1 돼야 되겠지. 없어져. 이래놓고 보니까 똑같은 부분이 나와지는구나. 그래서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와시겠습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앞에 했던 거 또 나옵니다. 원래 x에 관한 식을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꿨어요? t에 관한 식으로 바꿨지요? 그러면 2차 함수 t에 대한 범위가 필요합니다. 이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t는 누구였어? t는 a 더하기 b였어. 근데 a가 누구였냐면 2의 x제곱이고 b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t라는 것이 a 더하기 b인데 a가 2의 x제곱 b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지 않냐. 뭐지? 저거야 저거. 산술기야.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크거나 같네. 2 루트 두 개 곱하면 2의 0제곱 1. 즉 요걸 우리는 t라고 치환을 했으니 t 값의 범위가 뭐보다는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빡시다. 그럼 이제 2차 함수 풉니다. t 갖고 있는 거 묶어내고요. t제곱 마이너스 2t에 중간에 거 절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를 넣어주시고 요소까지 t 마이너스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아래로 볼록 꼭지점 좌표는 1, 마이너스 3. 근데 t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이건 t가 1이거든. t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네.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했을까? 누구를 넣었을 때가? 2를 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이야. 2는 2 빼기 1하면 1. 1제곱하면 1. 1 빼기 3하면 얼마? 마이너스 2.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에 해당합니다. 잠시만 찍을게요. 예, 한번 찍어보시고요. 보내줘.
됐나요? 요거 한 번 더 풀 겁니다. 왜 한 번 더 풀 거냐면 이거 지금 치환해서 했잖아. 치환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중간 과정이 그 치환하고 하면은 뭔가 좀 복잡하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걸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바꿨어. 그래서 y는 2의 x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을 하면 야 나오고 중간에 이거 곱하면 1이고 그거의 2배 플러스 2가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2 해놓으면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배의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요 부분을 t라고 바꿔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마이너스 2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t라고 바꾸었으니 t의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바꿨고 요것도 양수 그러면 이건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두 개 곱한 값 2의 0제곱 1이 되더라. 따라서 치환된 함수에 대해서 t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 마이너스를 해주시니까 여기까지 t-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t값의 범위는 2보다 크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거다. 아래로 볼록 꼭지점 좌표 1, 마이너스 3 하지만 꼭지점이라 해서 무조건 답이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t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 범위에서 최소값 2를 집어넣어서 최소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만약에 이 문제를 잘못 풀게 되면 어디서 많이 틀리게 될까? 되게 억울한 게 이런 게 되겠지. 바꿨어. 치환해갖고 문제 풀었어. 근데 야를 치환했다는 걸 까먹고 치환된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을 다시 안 잡았다면 쫘라라락 해가지고서 오케이 꼭지점에서 y좌표가 최소값이겠네. 마3이라고 적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지. 무조건 요거는 꼭지점이 범위에 안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요게 최소값인데 이 정의역에 대한 범위를 다시 설정하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이거는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3을 최소라고 대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함수를 치환하게 되면은 정의역을 반드시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지수 방정식 이런 것도 공부하시겠지만 방정식에서 치환을 하게 되면 근의 모양이 바뀌게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와 산술 기하 평균이 섞여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74페이지 지수 방정식인데요. 여러분 방정식의 뜻은 원래 뭐냐면 미지수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목적은 뭐냐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수 방정식이라 되어 있으니까 미지수가 어디에 들어있다? 지수 자리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거 나옵니다. 2의 2x 플러스 1제곱이 뭐 예를 들어서 32다. 32는 2의 몇 제곱이에요? 5제곱 되겠지요? 그러면 2x 플러스 1이 5가 돼야 되니까 x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되겠지요. 왜 이렇게 묻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럼 뭐 스트레이 퀴즈 팬이라고 꼭 다 잘한다는 법은 없잖아. 근데 뭐 하지 않아? 한번 넣지. 우리는 과거지만 뭐. 우리는 과거지만 쟤는 좋아. 미래가 될 수 있잖아. 콘서트도 못 가고 그러니까 좋아할 가치가 없어. 콘서트 올려는 거 아니야? 자,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에서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밑이 서로 a의 fx 제곱하고 a의 gx 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방정식에서 일단 밑을 같게 만드는 거야. 밑을 같게 만들어서 전체 값이 같다면 당연히 위에 있는 지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아져야 되겠지요? 이거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은 밑과 지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밑을 같게 만들면 지수가 같으면 될 거고 반대로 밑이 다른데 지수가 같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서로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 중에서 누굴 더 많이 사용하냐면 밑을 같게 만들어서 지수가 같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여기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어떤 예외가 존재하냐면요. 여기에는 밑이 같은데 지수가 같으면 되잖아. 근데 지수가 달라도 성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A가 1일 때는 지수가 같든 다르든 무조건 성립합니다. 왜? 야 1에 제곱하고 1에 100제곱하고 어차피 1로 같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달라도 밑이 1인 경우에는 성립을 할 수 있어. 예외적인 경우야. 이때도 마찬가지. 밑이 지수가 같아졌을 때 밑이 달라도 성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지수의 값이 0제곱인 경우. 2의 0제곱도 1이고 3의 0제곱도 1이니까는 야들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조항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수 방정식을 풀어주는 풀이 방법은 뭐다? 밑을 같게 만든 다음에 지수들끼리 서로 같다라고 잡아줘라. 근데 밑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되겠지요? 이게 풀이 방법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풀이는 이렇게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 형태가 2개 이상 또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 함수에서 이제 2차 함수로 바꿨듯이 지수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 풀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 설명 진짜 거의 다 끝난 거야. 이게 76페이지 문제 풀로 한번 가보죠. 안 되면은 한 2페이지만 하고 끝낼게요. 13번에 첫 번째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4의 x제곱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답니다. 이럴 때 x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겠지?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2의 2x제곱 될 거예요. 밑이 2로 같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지수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지수하고 같아지면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3이 2x와 같습니다. 넘어오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인수분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렇게 답 찍어주시면 돼요. 밑을 같게 만들고 지수들끼리 같다.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웬만한 거 다 풀립니다. 두 번째 3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9분의 1에 지수 자리에 x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 두 개 값이 서로 같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요?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다면 밑을 같게 만들면 되겠지요. 그러면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지수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8을 곱하시면 됩니다. 3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 밑이 3으로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지수 자리에 들어있는 거 2x제곱 마이너스 6x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6하고 같다고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과 같습니다. 넘겨요. 2x제곱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x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6은 0.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되겠지요? 일어나갖고 이런 모양 만들었고요. 이제 인수분해 주시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4가 되거나 또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할만하잖아요. 밑을 같게 만들어서 지수를 갖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또 지수를 봐도 뭐 1차식이나 뭐 2차 방정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채. 그래, 우리는 해쳤다, 씨. 아, 아이전 얘기한 거야? 3번에. 없어서 몰랐네, 개빨개? 설마 영상 치고 있는 건 아니죠? 뭐라고요? 설마 영상 치고 있는 거 아니죠? 하고 있는데. 설마.
언니는 아프지? 그래서 아까 딱 보고 이거 떼고 싶어. 자, 1년 됐어? 3번도 마찬가지. 지수 방정식 때문에 우리 1단계 뭘 생각해야 된다? 밑을 같게 만들자. 밑에 들어있는 숫자가 4분의 3과 3분의 4입니다. 서로 무슨 관계지요? 역수 관계지요. 그럼 하나를 마이너스 1제곱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4분의 3에 x제곱 더하기 3x 가주시고 요거 역수 뒤집어 버리면은 4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 되겠지. 거기에 밖에 쪽에 2x 플러스 6제곱이 있는 거니까 요거는 4분의 3에 마이너스라고 야구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밑이 4분의 3으로 서로 똑같네요. 그럼 지수에 들어있는 값 x의 제곱 더하기 3x와 지수에 들어있는 값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서로 같아지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 되겠지요. 넘겨주시면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은 0이 되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의 값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뭐 지수 방정식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는 지금 학교 문제에 출제될 일이 없는 것들이지요. 다만 지수 방정식 이런 거다라는 개념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14번만 풀고 집에 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빨리 지금 사과 먹어야 돼 빨리. 나 사과 안 먹, 나 못 먹어. 사과. 밤에 사과 먹으면 안 좋대. 밤에 사과 먹으면 안 좋대. 밤에 사과 먹으면 맞아. 라면 먹는 게 더 안 좋아. 라면 말에 사과 먹는 거지. 아니야, 라면이야. 꼭 그렇지는 않아요. 라면은 그냥 살찌는 거고. 진지한 척하지 말아줘. 진지한 게 아니라 진지해. 아 진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아 하지. 자기 생각 안 한다. 자, 14번 익히 마셔. 14번에 4 곱하기 2의 2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2입니다. 지수함수 할 때 썼던 내용하고 뭐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요. 2의 x제곱이 있고요. 이거는 2의 2x제곱이지요. 쉽게 생각해서 4의 x제곱, 제곱의 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수 형태가 2개 이상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2차 방정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다른 문자 t로 바꿔주시면 4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거 t제곱 되겠네.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t로 보고요. 2의 제곱 4 되겠지요. 4, 9, 36 될 겁니다. 따라가십니까? 그 다음에 4로 약분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은 0이므로 인수분해 주시면 t 마이너스 l, t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거예요. 자, 원래 t값 얼마였습니까? 2의 x제곱이었지요. t가 1인 거니까 t가 2의 x제곱이라서 2의 x제곱이 1이 되든지 t가 8이 돼야 되는데 t가 원래 2의 x제곱이었던 거였고 그래서 2x제곱이 1이 되거나 2x제곱이 8이 되어야 됩니다. 원하는 건 어디까지나 x의 값이기 때문에 자, 밑을 같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지요. 2의 x제곱이 1은 2의 0제곱과 같으므로 x는 얼마다? 0이 되더라. 2의 x제곱이 8은 2의 세제곱이 되므로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가 되더라? 3이 되더라. 그래서 x의 값은 0이 되거나 3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쁘진 않지. 그리고 이게 배우는 순서가 웃기게도 거의 비슷하다. 이게 지수함수에서도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치환해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모양 바꿔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잖아. 지수 방정식도 똑같아. 기본적인 거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치환해갖고 하는 거 있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 배우게 될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치환해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줄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할 건데 걔들도 지수를 다루느냐, 로그를 다루냐만 다르지 내 문제 유형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잘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거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너가 이거 방정식 좀 해놓잖아. 부등식 진짜 별거 아니다. 알겠지요? 정리해보시고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